자, 우리 형들, 오늘 나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합시다. 혹시 이런 기억, 다들 가슴 한편에 하나씩은 품고 있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게, 아니 그냥 모든 게 아니라 내 세상의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통화하면서 별의별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털어놓던 그 밤들. 우리가 어릴 때 축구하다 옆집 유리창 깬 얘기부터 시작해서 군대에서 허구한 날 축구한 얘기, 기어코 사회에 나와서도 직장 상사한테 축구공처럼 까인 얘기까지. 참나, 우리 남자들 레퍼토리가 뭐 이렇냐고요? 근데 이상하죠. 그 여자는 그걸 다 들어주면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웃어줬단 말이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 눈빛만 마주쳐도 아, 이 사람이구나.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구나 하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무언가가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디어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았다고 그렇게 믿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들 또 순진하고 우직하게 마음을 활짝 열기 시작하잖아요. 이번엔 진짜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을 스스로 허물기 시작하고 머릿속으로는 벌써 그 사람과 주말에 뭘 할지, 다음 기념일엔 어디로 여행을 갈지, 아이고 저 멀리 손주 이름은 뭘로 지을지까지 상상의 나라에를 펼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안 그래요?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그렇잖아. 한번 마음 주면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직진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아무런 예고도 아무런 신호도 없이 세상 모든 게 갑자기 흑백으로 확 변해버리는 겁니다. 어제까지 내 시덥잖은 농담에 숨 넘어가게 웃던 그 여자가 갑자기 남극의 빙하처럼 차가워지고 어딘가 모르게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멀게만 느껴져요. 애정이 뚝뚝 묻어나던 카톡 메시지는 점점 단답형으로 바뀌고 그나마도 답장이 오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반나절 점점 길어지죠. 3줄이 2줄이 되고 2줄이 1줄이 되고 그러다 결국엔 온점 하나만 덩그러니 찍혀서 돌아오는 그 절망감. 형들, 우리 다 알잖아, 그 기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면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예전 같으면 신나서 종알거렸을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응 하는 기계적인 대답만 돌아오죠. 마치 어제까지 함께 거닐던 따뜻한 정원에 하룻밤 사이에 투명하고 거대한 유리벽이 세워져 버린 것처럼 형은 그 벽 앞에 서서 그냥 멍하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어쩌면 가슴 한쪽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이 질문 하나만 모에비우스의 띠처럼 끝도 없이 맴돌죠.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뭐 실수했나? 우리 남자들 참 단순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 세상은 논리적이어야 하고 모든 문제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A가 들어가면 B가 나온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세상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나를 밀어낸다. A. 그렇다면 나에게 더 이상 마음이 없다. B. 이거잖아요. 너무나 명쾌한 논리죠. 근데 말입니다, 형들. 연애, 특히 한 여자의 마음이라는 복잡한 우주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1차 방정식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이 세상의 연애 때문에 밤새 술잔 기울이고 힘들어하는 남자가 왜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형들한테 진짜 역설적인 하지만 강력한 진실 하나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어쩌면 형들이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왔던 모든 연애 상식을 단번에 뒤엎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요. 때로는 여자가 당신을 밀어내는 바로 그 행동이 역설적이게도 당신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건 또 무슨 궤변이냐?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아니, 싫다고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어떻게 좋다는 신호야? 라고 반문할 겁니다. 당연해요. 근데 형들, 일단 그 욱하는 마음 잠시만 진정시키고
딱 10분만 제 얘기에 더 귀를 기울여 봐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연애라는 전쟁터에서 가장 복잡하고 머리 아픈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여자가 우리를 밀어내는 그 차가운 행동 뒤에 숨겨진 가장 깊고 본질적인 9가지 심리를 제가 싹 다 해부해서 보여줄 겁니다. 둘째, 왜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지, 이게 그냥 변덕스러운 감정의 널뛰기가 아니라는 걸 심리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진짜 비장의 무기 하나를 알려줄 건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형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모든 걸 망쳐버릴 수 있는 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해 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녀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는 그녀의 행동 하나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남자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 형들이 이제 좀 다른 시각, 연애에 대해 더 깊고 본질적이고 좀 더 성숙한 남자의 관점을 가질 준비가 되었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채널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건 그냥 저를 응원하는 걸 넘어서 우리 형님들 스스로가 하는 약속 같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대신에 이해와 통찰을 선택하겠다는 약속. 조급함과 불안함 대신에 묵직한 인내심과 여유를 선택하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남자들의 연애 수업 시작해봅시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9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치기 전에 우리 형들이랑 나랑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도대체 사람은 왜 사랑 앞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왜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냐고. 우리 남자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토록 가까워지길 원하면서 왜 정작 가까워지면 혼비백산해서 도망치는 걸까? 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쓰면서 잘난 척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우리 각자 마음속에 평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랑의 지도가 한 장씩 있다고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기저귀를 차고 응계하고 울기만 하던 아기였을 때 우리에겐 생존과 직결된 본능적인 욕구가 있었어요. 바로 나를 돌봐주는 절대적인 존재. 보통은 어머니겠죠. 그 사람과 연결되고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욕구 말입니다. 그때 그 간절한 욕구가 어떻게 채워졌는지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사랑하는 방식, 즉 우리 각자의 사랑의 지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건 우리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어 평생을 따라다니는 연애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죠. 어릴 때부터 사랑을 아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울면 달래주고 배고프면 젖을 물려주고 내가 필요할 때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줬던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걸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의지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상대방이 내게 의지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연애의 모범생들이죠. 가장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꼭 한두 명씩 있잖아요. 연애를 참 요란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쁘게 하는 친구들. 아마 이런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완전 엿장수 마음대로였던 거죠. 어떨 땐 세상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잘해주다가 또 어떨 땐 완전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고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눈치만 살피게 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나를 예뻐해 주실까? 이런 극심한 불확실성이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의 씨앗을 심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에 거의 목숨을 걸어요. 그토록 원했지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안정적인 연결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늘 결국 이 사람도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며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표정 변화 하나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요.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고 나 아직 사랑해? 라고 묻고 또 묻죠. 어떨 때는 좀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그토록 꿈꾸던 천국인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와 가장 뼈아픈 관련이 있는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거나 누군가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는 건 환영받지 못하는 행동이다. 심지어는 그런 행동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되려 혼이 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서러워서 엉엉 울고 있는데 사내 자식이 그것도 못 참고 뚝 그치지 못해 라는 말을 듣거나 엄마, 나 힘들어라고 표현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침묵의 벽에 부딪혔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주 일찍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생존법을 터득해요. 바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건 나약함의 증거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어른이 된 이 사람들에게는 독립과 자유가 목숨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고 감정적으로 깊게 얽히는 걸 마치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숨 막혀 해요.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나만의 단단한 요새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쳐들어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일종의 비상 탈출 스위치 같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설정해 놓은 안전거리보다 너무 가까이 다가온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스위치를 딸깍 누르고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자신의 공간과 독립성이라는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게 바로 그녀가 당신을 밀어내는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마지막 유형의 사람을 형의 연애 상황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형을 만나기 전까지 혼자가 편했고 독립적인 게 자랑이었던 한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형처럼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 다정하고 재밌고 듬직하고 자기가 봐도 이 남자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럼 이 여자 마음속에서 아주 그냥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형이 주는 그 따뜻함과 깊은 연결감을 느끼면서와 이 남자다, 진짜 내 사람이다 싶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 수십 년간 자기를 지켜왔던 잠재의식 속 비상경보 시스템이 사이렌을 울려대는 거죠. 삐뽀, 위험, 경계선 침범, 너무 가까워, 이러다 내 페이스를 전부 잃겠어, 통제력을 잃고 결국 상처받을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형을 밀어내는 그 행동은 형이 미워서 형한테 전기 떨어져서 하는 고의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방어 기제인 겁니다.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면 자기도 모르게 앗 하면서 손을 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머리로 와, 뜨거우니 손을 빼야겠다라고 새로 1초라도 생각하고 빼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지. 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형을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형이 자기 마음속에 불을 지핀 그 강렬하고 낯선 감정, 그 감정에게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익숙한 자기만의 동굴로 도망치려고 발버둥치는 거라고요. 참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죠. 형이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감정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친다니. 우리 남자들 머리로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회로라니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형들 진짜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자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더 이상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괜히 그 말을 했나?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했나? 같은 쪼잔하고 끝도 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에 훨씬 더 깊고 자비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 형들, 이 시각을 갖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형은 더 이상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질질 끌려다니는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형은 섬세한 관찰자가 되는 거고 깊이가 다른 남자가 되는 겁니다. 파도가 거칠게 치는 바다 표면만 보고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그 아래 고요하게 흐르는 해류의 방향을 읽을 줄 아는 노련한 선장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엄청난 이해심과 통찰력을 기본으로 장착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가 당신을 밀어내는 9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유. 이건 형들, 진짜 과장 좀 보태서 90%는 이렇다고 봐도 돼요. 바로 상처받는 것에 대한 지긋지긋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형들,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냥 호감 있다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 심장의 리모컨을 그 사람 손에 고스란히 쥐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채널을 돌리면 내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하고 볼륨을 줄이면 내 세상이 고요해지고 최악의 경우 전원 버튼을 꺼버리면 내 세상이 그냥 암흑이 되는 거지. 즉, 그녀가 형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형은 그녀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 남자 괜찮네, 만나면 재밌네 정도의 가벼운 호감이었는데 만남이 거듭되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 스스로가 느끼는 겁니다. 아차 싶은 거죠. 이거 단순한 썸이 아니구나. 나 지금 이 남자한테 진심이 되어가고 있구나. 바로 그 순간 터질 듯한 설렘과 즐거움과 동시에 그의 버금가는 엄청난 공포가 함께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건 내 가장 약하고 부드러운 속살, 과거의 상처와 흉터들까지 전부 다 보여준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형을 밀어내는 건 본능적으로 다시 그 두껍고 무거운 갑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는 과정인 거예요. 일단 안전하게 철벽을 치고 보는 거지. 그러고는 그 갑옷의 작은 틈새로 빼꼼히 형을 살펴보는 겁니다. 저 남자 앞에서 이 무거운 갑옷을 완전히 벗어도 괜찮을까? 내 모든 걸 다 보여줘도 상처 입히지 않을 사람일까? 하고 시험하는 거죠. 왜 이런 행동이 그녀에게 필요하냐고요. 그건 일시적으로나마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을 주거든요. 형이랑 거리를 딱 두는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다시 평가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내가 너무 빨리 마음을 줬나? 이 남자를 정말 믿어도 되나? 하고요. 실제로 제 친구 놈 중에 하나가 딱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친구가 썸 타던 여자랑 관계가 정말 좋았거든요. 하루는 저녁에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진짜 분위기가 좋았대요. 그날따라 둘 다 마음이 활짝 열려서 평소에 안 하던 깊은 얘기, 자기 어릴 적 상처까지 다 꺼내놓고 서로 위로해주고 완전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바로 다음 날부터 여자애가 갑자기 일십 모드로 돌변하더래요. 카톡을 보내도 한참 뒤에 단답으로 오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열받아서 아니, 어제는 그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왜 이래? 하고 따져 물으려다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했죠. 제가 딱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내보라고 조언했어요. 어제 우리가 좀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네. 혹시나 그게 부담됐을 수도 있겠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만의 시간이 필요하면 천천히 가져. 난 괜찮으니까. 준비되면 그때 연락 줘. 난 여기 그대로 있을게. 어때요, 형들? 쪼잔하게 이유를 캐묻는 대신에 여유와 이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친구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진짜 신기하게
며칠 뒤에 여자애한테서 장문의 카톡이 오더래요. 미안했다고. 사실은 어제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깊어지는 게 덜컥 겁이 났었다고. 그 뒤로 둘이 아주 그냥 더 뜨거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압박하지 않고 기다려준 그 침묵의 시간이 그녀에게는 이 남자는 안전하다는 최고의 증거가 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유. 이건 첫 번째 이유랑도 연결되는데 조금 더 뭐랄까, 여자들의 원초적인 본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바로 형의 그릇, 즉 남성성의 깊이를 시험해보는 겁니다. 여자들, 특히 연애 경험이 좀 있고 세상을 겪어본 현명한 여자들은 완벽한 남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돈 많고 키 크고 잘생긴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그 대신에 인생의 거친 풍파가 몰아쳐도 함께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남자, 내가 기댈 수 있는 굳건한 바위 같은 남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 발짝 뒤로 싹 물러나는 그 행동이 일종의 무의식적인 압박 면접 같은 거예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나 할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궁금한 겁니다. 내가 이 남자를 한번 살짝 흔들어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 남자가 과연 내가 내 모든 걸 걸고 기댈 수 있을 만큼의 내공과 단단함을 갖춘 사람일까? 보고 싶은 거죠. 이때 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스캔하는 겁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하고 징징댈 것인가? 아니면 뭐야? 장난해 하면서 버럭 화를 낼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알았어 하고 자기 할 일 하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인가? 우리 남자들 자존심은 또 엄청나게 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한없이 쪼그라들 때가 있단 말이야. 아이고 참나. 여자가 조금만 차갑게 굴면 세상 무너진 것처럼 불안해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전전긍긍하고. 그 여자한테는 그게 다 보인다고요. 아, 이 남자는 겉보기엔 강해 보여도 속은 아직 물렁하구나. 내가 조금만 흔들어도 이렇게 휘청거리네. 이런 남자한테 내 인생의 진짜 힘든 순간을 어떻게 기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드는 겁니다. 왜 이게 그녀에게 중요하냐고요. 형의 반응 하나하나가 형이라는 사람의 그릇의 크기, 감정적인 성숙도를 보여주는 이력서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둘이 금요일 저녁에 보기로 약속을 다 잡아놨어. 우리 형은 아침부터 오늘 저녁에 뭐 입고 나가지? 설레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있는데 갑자기 오후에 카톡이 띵 하고 오는 겁니다. 오빠 미안.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볼 것 같아. 이유도 명확하지 않아.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반응 A.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혹시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우리 그냥 잠깐이라도 보면 안 될까? 반응 B야. 그래? 알았어. 무슨 급한 일 있나 보네. 일 잘 해결하고 다음에 편할 때 봐. 저녁 맛있게 먹고. 형들이 보기에 어떤 남자가 더 매력적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B죠. A는 제발 나를 버리지 마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감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여자에게 넘겨버린 거죠. 반면에 B는 뭘 보여주냐고요. 나는 너와의 데이트가 취소돼도 내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 나는 너의 인정이나 허락이 없어도 내 자체로 온전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형들, 진짜 이 여유, 이 단단함이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매력이라고요. 그녀가 흔들릴 때 덩달아 흔들리지 않는 남자. 그게 바로 그녀가 닻을 내리고 싶어 하는 안전한 항구 같은 남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이건 우리 형들 마음도 좀 아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녀의 잊고 있던 과거 상처의 유령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들, 몸에 큰 상처 났다가 아물면 흉터가 남잖아요. 평소엔 괜찮은데 꼭 비가 오거나 날이 궂은 날이면 그 흉터 자리가 쑤시고 아픈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똑같아요. 평소에는 괜찮은 척 잘 덮어두고 살아가지만
비슷한 상황, 비슷한 감정이 닥치면 귀신같이 되살아나서 그 사람을 과거의 고통 속으로 끌고 들어가죠. 어쩌면 그녀가 과거에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주고 믿었던 사람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을 수도 있어요.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끔찍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형이 나타난 겁니다. 너무나 다정하고 믿음직하고 좋은 사람인 거죠. 형은 그녀에게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감이 뭔지, 안정감이 뭔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행복감이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비상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나, 기가 막히죠. 그녀가 형을 밀어내는 건 형이 그 옛날 나쁜 놈이랑 닮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형이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지금 이 상황이 과거의 그 끔찍한 비극이 닥치기 직전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느껴져서 그녀의 잠재의식이 공포에 질려 자기도 모르게 방어벽을 치는 겁니다. 위험해, 또 상창받을 거야, 그때처럼 또 모든 게 무너질 거야 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녀의 잠재의식은 형과 그 옛날 남자를 이성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 똑똑한 뇌가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이 기억하는 방식은 그래요. 특정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패턴과 감정을 기억하는 거죠. 깊은 관계, 행복감, 배신, 고통이라는 이 끔찍한 공식이 그녀 안에 화석처럼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잠재의식이나 이제 배신과 고통의 차례다 라고 착각하고 비상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에 남자친구가 바람피워서 처절하게 상처받은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형과의 관계가 점점 진지해지고 이제 정말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가는 그 행복한 시점에 갑자기 그녀가 예민해지고 의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이 회식 때문에 전화 좀 늦게 받았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거나 그냥 아는 여자 후배랑 업무상 카톡 좀 했다고 하루 종일 삐져 있거나. 우리 형들 입장에서는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아니,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데 왜 나를 못 믿어주지? 억울하고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형들, 이건 형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이건 그녀 과거의 유령이 그녀 귓가에 대고 소리치는 겁니다. 또 속지마, 정신 차려, 저 남자도 똑같을 거야 하고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인내심과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솔직함. 형이 꾸준히 믿음을 주고 그녀의 불안감을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 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대신 묵묵히 들어주고 안아줄 때 그녀의 상처는 비로소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형이라는 따뜻한 현실 속에서 서서히 아물기 시작할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유. 이건 앞의 이유들처럼 막 어둡고 심각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특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독립적인 성향의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형들, 연애를 시작하면 나와 너라는 각자의 세상이 점점 우리라는 하나의 세상으로 합쳐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과정이죠. 맨날 우리 뭐 할까? 우리 뭐 먹을까? 고민하고 카톡 프로필 사진도 어느새 우리 커플 사진으로 바꾸고 아이고 닭살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형들, 자기만의 세계가 아주 중요하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여자들에게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때로는 경보음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내가 이 관계에 너무 깊이 빠져서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색깔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내가 좋아하던 취미, 내 소중한 친구들, 나만의 고유한 시간들이 전부 우리라는 이름 아래 희미하게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본능적인 두려움이죠.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건 형이 싫어서가 아니라 잠깐 우리가 아닌 온전한 나로 돌아가서 숨을 고르고 중심을 잡는 시간 같은 겁니다. 형이 없는 공간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으로서 온전한지, 내 삶의 중심축을 잘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왜 그녀에게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걸 통해 그녀는 자신의 경계선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긋고
이 남자의 여자친구이기 이전의 나라는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관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형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반쪽짜리 두 명이 만나서 어설프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 둘이 만나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게 진짜 건강한 관계니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매주 주말마다 형이랑 알콩달콩 데이트하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는 겁니다. 오빠, 나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이때 우리 남자들, 특히 그 여자한테 푹 빠져 있을 때 속 좁은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뭐야? 나랑 노는 것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해? 혹시 나한테 질렸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투명스럽게 그래, 잘 다녀와 하고 하루 종일 삐져 있거나 심하면 나 빼고 아주 재밌게들 노셔 하고 비꼬기도 하죠. 아이고, 우리 형들,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가 얼마나 속 좁은 남자인지를 온 세상에 광고하는 꼴밖에 안 돼요. 대신에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와, 진짜 너무 좋겠다. 요즘 날씨도 좋은데 친구들이랑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와, 재밌게 놀고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줘. 이 한마디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형들? 나는 너의 세상을 존중해. 너는 내 소유물이 아니야. 너는 너의 삶이 있고 나는 그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 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여자의 세상을 존중해 줄 줄 아는 남자, 이게 바로 그릇이 큰 남자고 여자들이 진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남자라고요. 형이 그렇게 그녀의 세상을 지켜줄 때 그녀는 도망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형의 세상으로 더 기쁘게, 더 깊숙이 걸어 들어올 겁니다. 자, 5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행복한 고민인데 정작 당사자한테는 진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유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격렬한 감정에 스스로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형들. 모든 게 너무 완벽하고 좋아서 오히려 현실 같지 않고 이 행복이 곧 깨져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 괜히 불안해지는 거.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감정이 너무 빠르고 격렬하게 끌어오르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하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둡고 차가운 동굴 속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눈부신 태양 아래로 확 나온 거랑 똑같아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본능적으로 눈을 찡그리거나 손으로 햇빛을 가리거나 잠시 다시 그늘로 피하게 되죠. 눈이 그 강렬한 빛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형이 주는 그 강렬한 감정의 빛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남자들식으로 쉽게 비유해 볼까요? 갑자기 시속 200km로 질주하다가 급커브를 만난 느낌인 거예요. 너무 짜릿하고 좋긴 한데 이 속도로 가다가는 어딘가에 부딪혀서 크게 다칠 것 같은 본능적인 불안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속도를 줄이고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왜 이런 잠시 멈춤이 필요하냐고요? 이건 그녀의 감정 회로가 과부하로 타버리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감정의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대신 잠시 툭 위로 올라와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요동치지? 하고 차분하게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둘이 주말에 1박 2일로 근사한 곳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칩시다. 진짜 영화처럼 로맨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형은 월요일 아침부터 그 주말의 여운에 취해서 혼자 해실해실 웃고 있는데 정작 그녀에게서 온 카톡은 뭔가 되게 건조하고 단답형인 겁니다. 이때 우리 형들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아니, 주말 내내 천사 같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내가 뭐 실수했나? 혹시 나랑 여행 간 거 후회하는 건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다 쓰게 됩니다. 참나, 우리 남자들 이럴 때 보면 소설가 뺨친다니까. 근데 형들, 그게 후회의 신호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오히려 주말 동안 겪었던 그 행복과 설렘의 총량이 너무 커서 그걸 지금 혼자서 소화시키는 중인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힘들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지금 조용한 곳에서 주말에 그 찬란했던 감정들을 천천히 되새김질하면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이럴 땐 그냥 평소처럼 대해주세요. 왜 그래? 하고 재촉하지 말고 주말에 정말 즐거웠어. 덕분에 이번 주 힘내서 일할 수 있겠다. 정도의 따뜻한 메시지 하나 툭 보내주고 형 할 일 하고 있으면 감정 소화 다 끝낸 그녀가 다시 예전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따뜻하게 형에게 돌아올 겁니다. 6번째 이유. 이건 진짜 우리 형들이 들으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할 만한, 어쩌면 오늘 얘기할 이유들 중에 가장 슬픈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게도 형이 너무 괜찮은 남자라서, 형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녀가 형을 밀어내는 경우입니다. 바로 나는 이토록 좋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아이러니하죠. 형처럼 좋은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그 눈부신 사실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있던 낮은 자존감을 건드리는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의 사랑이 마치 환한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녀를 비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빛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는데 점점 그 밝은 빛 아래 자신의 온갖 단점과 흉터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두려워지는 거죠. 그녀의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합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나한테 너무 과분해. 조만간 내 진짜 초라한 모습을 알게 되면 분명히 실망하고 떠나갈 거야. 나는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 모든 건 곧 끝날 신기루일 뿐이야. 그래서 형을 밀어내는 겁니다. 형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혹은 언젠가 형에게 버림받을 그 상처가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그 끔찍한 상처를 받기 전에 자기 손으로 이 행복을 먼저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슬픈 행동을 하냐고요? 어차피 다가올 이별의 고통을 남의 손이 아닌 자기 손으로 직접 통제하려는 처절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 손에 버려질 바에야 차라리 내가 먼저 끝내는 게 덜 비참하다는 슬픈 자기 방어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형이 진심을 담아서 오늘따라 더 예쁘다, 역시 너는 뭐든 잘 해내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줬다고 칩시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고마워 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칭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에이 아니야, 오늘 화장이 잘 받아서 그래,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면서 손사래를 치거나 갑자기 아 맞다, 그 얘기 들었어? 하면서 딴 얘기를 휙 꺼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나는 그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는 무의식적인 신호예요. 이럴 때 아니야, 진짜 예쁘다니까? 왜 내 진심을 못 믿어? 하고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면 역효과만 납니다. 그녀는 더 방어적으로 변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들킨 것 같아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움츠러들 거예요. 대신에 형은 그냥 묵묵하고 꾸준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 말없이 옆자리를 지켜주고, 그녀의 작은 성공을 마치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녀의 의견을 언제나 진지하게 존중해주는 것. 이런 꾸준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녀 머릿속에 그 시끄러운 부정적인 목소리들보다 그녀를 믿어주는 형의 따뜻한 목소리가 더 크고 중요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말보다 강력한 건 바로 변함없는 태도예요. 형이라는 사람은 그녀를 절대 실망시키거나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시간을 들여 증명해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7번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그녀의 복잡한 내면적인 이유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끄러운 압박 때문이에요. 우리 형들만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압박받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심지어는 인스타그램 속에서 행복을 과시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녀의 제일 친한 친구가 최근에 아주 끔찍한 이별을 겪었다고 칩시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그녀에게 야, 남자 다 똑같아. 처음엔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엔 100% 변해. 절대 마음 다 주지 마. 이런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형이 좋은 사람이라도 가장 믿는 친구가 옆에서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녀도 모르게 물들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녀는 이 모든 외부의 목소리들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지? 하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조용한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는 건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잠시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 시끄러운 소음들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그녀가 형에게 이런 말을 툭 던질 수 있어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남자들은 연애 초반에만 잘해주고 나중엔 다 변한대. 이때 우리 형들 열의 아홉은 발끈해서 야, 나는 안 그래. 네 친구 남자친구가 이상한 거지. 왜 모든 남자를 싸잡아서 그래? 하고 얼굴 붉히며 반박하고 싶어지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녀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친구와 허공에 대고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제일 현명한 대처는 논쟁하는 대신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분, 마음고생이 심했나 보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건데 말이야. 그리고 형은 그냥 평소처럼, 아니 그보다 더 꾸준하게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나는 달라 라고 100번 외치는 것보다 6개월 뒤, 1년 뒤에도 여전히 그녀 곁에서 한결같이 아껴주는 모습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그 사람의 성격, 즉 생각을 처리하는 방식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형이 뭘 잘못했거나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녀가 생각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감정이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우리 남자들처럼 문제가 생기면 일단 친구들 불러내서 야, 들어봐, 내가 말이야 하면서 시원하게 떠들고 욕이라도 한바탕 해야 직성이 풀리는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곱씹어보고 완벽하게 정리가 끝나야 입을 여는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면 그만큼 그녀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형과의 행복했던 추억, 나눴던 깊은 대화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불안감까지. 이 모든 새로운 정보가 한꺼번에 그녀의 마음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그녀의 침묵은 거절이나 관심 없음의 표시가 아니에요. 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내적인 로딩 시간인 겁니다. 우리 형들, 컴퓨터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띄우면 얘가 막 버벅거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좀 기다려주죠. 그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줘야 해요. 이럴 때 왜 답이 없어? 내 말이 별로였어. 하고 자꾸 답을 캐물으려고 하는 건 한창 로딩 중인 컴퓨터의 전원 코드를 그냥 확 뽑아버리는 거랑 똑같은 짓입니다. 그럴 땐 그냥 믿고 기다려주세요. 어제 우리가 좀 중요한 얘기를 했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녀의 프로세스를 신뢰해주세요. 충분히 생각하고 완벽하게 정리한 뒤에 나오는 그녀의 대답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마음일 테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9번째 이유입니다. 형들, 지금까지 8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주로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번 9번째 이유는
그 화살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문제가 그녀가 아니라 우리 남자들의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남자들 참나. 단순하고 화끈하잖아요. 한번 꽂히면 그냥 직진이야. 브레이크가 어딨는지도 모르고 엑셀을 그냥 끝까지 밟아버린다고. 이 여자다 싶으면 우리 머릿속에선 벌써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애가 커서 손주 낳는 것까지 3D 시뮬레이션 다 끝내놓는다니까요. 안 그래요, 형들?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남자들의 매력이긴 한데 가끔은 그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 불타는 열정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그녀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아직 이 사람이랑 주말에 영화 보는 거 정말 즐겁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형은 혼자 저만치 앞서 나가서 우리 나중에 같이 살면 강아지 키울까? 같은 얘기를 툭툭 던지고 있는 거죠. 그녀는 아직 1단 기어로 천천히 출발하면서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싶은데 형은 혼자 5단 기어 넣고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한 발짝 물러서는 건 이 관계라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빨리 달리는 기차에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서 두 사람의 보폭과 속도를 맞추려는 겁니다. 오빠, 잠깐만. 너무 빨라. 나 아직 창밖 풍경 좀 더 즐기면서 가고 싶어. 하고 보내는 신호인 거죠. 왜 이 속도 조절이 중요할까요? 이건 관계의 리듬을 재조정해서 두 사람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는 최적의 속도를 찾는 과정이에요. 오케스트라에서 한 악기만 너무 빨리 혼자 달려나가면 그게 불협화음이 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서는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고 맞춰주는 게 필수적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 형이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뵈러 갈래? 라든지 우리 다음 달에 1주년 기념으로 해외여행 갈까? 같은 좀 큼직하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던진 직후에 그녀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면 그게 바로 이 9번째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땐 재빨리 눈치채고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압박을 확 줄여주는 거예요. 다시 가볍고 즐거운 현재의 데이트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모님 얘기는 내가 너무 앞서갔다. 미안해. 우리 그냥 지금처럼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면서 더 재밌게 지내자 하고 쿨하게 말해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면 그녀는 다시 안심하고 형과의 오늘을 즐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현재의 신뢰와 즐거움이 차곡차곡 쌓이면 언젠가 그녀가 먼저 형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자, 이렇게 9가지 이유를 모두 훑어봤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떤 형들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마음이 좀 편해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형들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졌을 수도 있어요. 결국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이 남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라는 분석적인 질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녀의 몫이니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 우리 남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순간에 나는 어떤 남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녀가 형을 밀어내는 행동은 그 이유가 앞서 말한 9가지 중 무엇이든 간에 사실은 그녀가 형에게 보내는 조용한 외침이자 하나의 초대장 같은 겁니다. 이건 형에게 나 좀 고쳐줘 라고 보내는 구조 요청이 아니에요. 형이 머리를 싸매고 풀어야 할 복잡한 수학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바로 형이라는 남자의 그릇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단단하며 얼마나 너그러운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시험대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미성숙한 소년과 성숙한 남자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거리를 둘 때 소년은 자기가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유치하고 이기적으로 반응하죠. 도대체 왜 그러는데?
라며 윽박지르듯 설명을 요구하고 답장이 올 때까지 카카오톡 폭탄을 보냅니다. 혹은 삐져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더 최악은 다른 여자 얘기를 슬쩍 흘리면서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죠. 아이고, 참나. 이건 그녀가 마음속에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서 간신히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는데 거기다 대고 더 큰 쓰나미를 하나 더 끼얹는 꼴입니다. 그녀의 두려움이 옳았다고 남자를 믿는 건 역시 위험한 일이었다고 스스로 증명해주는 꼴밖에 안 돼요. 하지만 진짜 남자, 자기 감정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남자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그녀의 내면 세계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자기가 결코 전부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그녀만의 두려움과 상처가 있다는 걸 존중하죠. 그래서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는 대신 그는 그냥 그 문 앞에 조용히 서서 기다립니다. 판단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나는 여기에 있다는 묵직한 존재감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죠. 그는 그녀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행복이 좌우되는 위성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되기로 선택합니다. 그녀가 혼란스러울 때 그는 더 단단하게 자신의 일상을 지키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가꿉니다. 이것이 바로 소년의 불안함과 남자의 평온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숙한 남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스스로 등대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형들,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바다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배 한 척이 있다고 칩시다. 등대는 그 위태로운 배를 안타깝게 쫓아다니지 않아요. 야, 이쪽으로 와! 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등대는 그냥 그 자리에 아주 단단하고 묵직하게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우가 치나 그저 꾸준하고 안정적인 빛을 비출 뿐입니다. 그러면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방향을 잃었던 배가 그 변함없는 빛을 보고 안전하게 돌아올 길을 찾게 되죠. 형이 바로 그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의도적인 무행동입니다. 행동하되 말로 떠들거나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태도로 보여주는 것. 그녀에게 숨쉴 공간과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두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기억과 서로의 연결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등대가 되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건 보통이 아닌 정말 엄청난 인내심과 내공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이겨내야 하고, 혹시 이대로 나를 영영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자기 자신의 불안함과 버림받을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건 그녀의 인정이나 사랑으로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게 아니라 형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평온함과 가치를 찾아야만 가능한 경지입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기다려주는 형의 태도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하고 묵직한 메시지를 그녀에게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한 명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간과 혼란의 과정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기다릴 만큼 단단하고 여유 있는 남자입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에 약속했던 것. 그녀가 당신을 밀어낼 때 당신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신뢰와 매력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그녀의 거리두기에 대해 그녀를 벌받하는 것입니다. 너도 차갑게 굴어? 그럼 난 너보다 10배는 더 차갑게 해줄게라며 유치하게 보복하지 마세요.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겠다는 핑계로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침내 그녀가 용기를 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침묵을 무기 삼아 그동안 왜 그랬어? 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라며 그녀를 피고인석에 앉히고 신문하거나 따지지 마세요. 형이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형은 그녀의 가장 크고 깊은 두려움을 바로 그 자리에서 현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역시 이 남자에게 다가가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 결국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상처받고 벌받게 되는구나 라는 그 끔찍한 예언을 형이 직접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주는 꼴입니다. 그 행동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리고 다시는 열리지 않을 더 크고 단단한 빗장을 걸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고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대신에 그녀가 돌아왔을 때 많은 설명이나 질문 없이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모든 걸 이해한다는 부드러운 미소, 어색함을 녹여주는 가벼운 포옹,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혼란을 한 번에 잠재워줄 아주 간단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보고 싶었어. 이 모든 지식들을, 이 모든 마음가짐을 우리 형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약속의 의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숫자 니네를 남겨주세요. 이 숫자 9는 단순히 개수를 세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그녀의 마음속 9가지 깊은 이유들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들만의 암호이자 알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나는 판단 대신 이해를 선택하겠다. 나는 조급함 대신 인내심을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겠다. 나는 그녀에게 함께 흔들리는 조각배가 아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평온한 항구가 되어주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굳은 약속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들 모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그리고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폭풍우를 잠재우는 굳건한 평온함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